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심리학의 거장 칼 융, 다들 아시죠? 오늘은 그의 이론 속으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융의 이론 정말 매력적인데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논쟁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. 자, 융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잖아요. 뭐 원형, 아니마, 그림자 이런 거요. 듣기만 해도 뭔가 신비롭고 굉장히 매력적이죠. 근데 말이죠.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. 과연 이런 거대하고 멋진 개념들이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, 이 현실적인 고민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?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,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. 네, 맞아요. 융의 이론 안에는요, 사실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. 한쪽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나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, 다른 한쪽에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신화적이고 추월적인 그런 원형의 세계가 있는 거죠.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. 자, 이제부터 이 논쟁의 가장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융이라는 위대한 수수께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융이 무려 60년 동안이나 임상가로 활동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60년, 어마어마하죠?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. 그렇게 방대한 이론을 만들었으면서도 정작 그걸 실제 환자 치료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이건 뭐랄까, 진짜 거대한 퍼즐에서 제일 중요한 조각이 쏙 빠져버린 느낌이죠. 바로 이 점 때문에 융 이후의 분석가들이 정말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. 융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. 한 명은 신화, 종교, 연금술, 이런 신비로운 상징의 세계를 탐험하는 신비가 융이고요. 또 다른 한 명은 진료실에서 고통받는 환자를 직접 만나는 임상가 융이죠. 이 완전히 다른 두 모습 사이에서 후배들은 도대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스스로 길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원형의 세계, 초월적인 세계로의 탐험입니다. 전통적으로 융 분석가들은요, 개인의 자잘한 문제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봤어요.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이고 신화적인 차원, 우리가 원형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를 탐구하는 데 집중했던 거죠. 뭐랄까, 개인의 작은 드라마보다는 인류 전체의 거대한 서사시, 그 패턴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. 이런 경향은 특히 융이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갈라선 이수에 더 뚜렷해집니다. 그의 관심이 바깥 세상의 실제 인간관계에서 점점 더 자기 안으로, 내면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현실의 관계보다는 꿈이나 환상 속에서 만나는 내면의 인물들, 그들과의 대화에 훨씬 더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. 융이 남긴 이 말을 보면 그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감정적인 관계는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다. 좀 강한 말이죠? 그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망이 뒤엉킨 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상대에게 던졌던 그런 감정들, 즉 투사를 걷어들이고 아주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합일, 연금술에서 말하는 코뇽크티오라는 더 깊은 진실에 이룰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. 좋다. 초월적인 원형세계 다 좋다 이거야. 그런데 너무 그런 거대한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의 구체적인 현실을 놓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죠.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영적 회피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영적인 개념으로 현실을 우회해버리는 거죠. 원형이니 개성원이 하는 아주 그럴듯하고 멋진 개념 뒤에 딱 숨어서 정작 내가 지금 당장 마주해야 할 내 안의 문제들 혹은 껄끄러운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슬쩍 피해가는 일종의 고상한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융 분석가였던 마이클 포덤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내 분석은 분석이라기보다는 교육에 가까웠다라고 말해요. 분석가한테 연금술이나 쿤달리니 요가 같은 진짜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는 잔뜩 들었는데 정작 자신의 진짜 현실적인 문제, 예를 들면 아내와의 갈등 같은 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죠.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까요? 융에게 직접 분석을 받았던 크리스티나 모건의 사례는 훨씬 더 극적이에요. 융은 그녀가 겪는 강렬한 환상과 비전을 보고 이걸 자신의 원형 이론에 딱 맞춰서 해석하려고 했어요. 처음엔 그녀도 와, 신기하다 생각했겠죠.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해석이 마치 자기를 꽉 옥죄는 원형이라는 이름의 코르셋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. 내 고유한 경험이 위대한 이론의 틀 안에 갇혀버리는 느낌. 정말 답답했겠죠. 보셨듯이 이렇게 원형에 섣불리 접근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. 환자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에 나를 끼워 맞추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요. 분석 과정은 실제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차가운 지적 게임이 되어버릴 수 있죠.
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거창한 상징으로 자기 문제를 예쁘게 포장만 하는 그런 진정성 없는 심리적 키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개인의 고통이냐, 초월적 의미냐,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. 정답은 바로 이 두 세계를 만나게 하는 것,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위대한 신화나 원형이라는 게 저기 멀리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건 바로 지금 나 자신의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. 나의 고통, 나의 갈등, 나의 관계, 바로 이 삶의 무대 위에서만 원형은 비로소 생생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. 그래서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. 첫째,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나의 고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둘째, 그 고통을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분석가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내 고통 안에 숨겨져 있던 보편적인 이야기, 바로 나만의 신화를 발견해내는 겁니다. 융이 직접 들었던 아베 외제르 신부의 이야기가 정말 좋은 예시인데요. 이 신부님은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? 이 문제로 엄청나게 고뇌했어요. 겉으로 보면 그냥 신학적인 고민 같잖아요.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. 그건 바로 늘 신의 자비를 설파하던 경건한 자기 모습 뒤에 숨어있던 내 안의 유다, 즉 자신의 그림자인 배반자를 마주하는 과정이었던 거죠. 가장 개인적인 고뇌가 가장 보편적인 신화가 되는 순간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 모든 복잡한 논쟁을 지나 융 심리학이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? 그건 바로 이겁니다. 심리치료의 목표는요, 내 안에 있는 신경증적인 문제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문제를,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.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나 자신과 만나는 것. 이게 바로 진짜 목표라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. 나의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 고통 속에 숨겨진 보편적인 신화는 과연 무엇일까?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, 여러분만의 신화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